자, 세 번째 시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시간은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 연속해서 하도록 할게요. 다 여기로 다시 옵니다. 우리 용어의 정의에 가보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법이에요. 이 법은 당연하게 무슨 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이에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자예요. 자, 여기에는 누가 있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칭 6조가 있어요. 이 단어는 앞으로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고 여러분들을 한동안 힘들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몇 쪽을 가보느냐 하면 19쪽을 갑니다. 19쪽. 19쪽. 자, 그러면 19쪽이 펴졌으면 좌측에 가면 뭐가 나오면 18쪽이 나온다. 그죠? 18쪽의 박스 밑에 가보면 04번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제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우측에 가볼게요. 자, 우측에 가보면 2번 개설 등록 절차가 있는데 오늘 이건 설명을 하지 않고 밑으로 내려와 봐요. 자, 밑으로 와보니까 3번에 가면 뭐가 나와요? 등록 기준이. 자, 이게 뭔 얘기냐면 이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에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칭 6조가 있는데 야들이 되려고 하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돼, 안 갖춰야 돼요? 갖춰야죠.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될까? 그 쉬운 거 어려운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떤 요건을 갖춰야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할까? 자격증이 있어야지. 두 번째, 교육도 받아야지. 책 보지 말고 그냥 우리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상상으로. 사무소도 있어야지.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 부칭 6조라고 하는 사람은 개설 등록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 설명하는 거 잘 들어야 돼. 아까 뭐라고 설명했어? 부칭 6조는 언제부터 중개업하고 있어요? 1984년도부터 중개업을. 금방 여러분들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개설 등록하려면 뭐 있어야 된다고? 야는 자격증이 있어 없어? 개설 등록해요 못해요? 못해요. 야는 자격증이 없는데 개설 등록해. 야는 새로 개설 등록 못하고 그냥 계속 할 수만 있어요. 할 수만 있어요. 자, 관뒀다가 다시 하는 거 좋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자, 관뒀어. 야, 개설 등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자격증이 있어 없어? 개설 등록해요 못해요? 이해됐나요? 네. 아주 이제 갑자기 심도가 높아진다, 그죠? 자, 이전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집이 있어요. 있죠? 북구로 이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부산으로 이사 가요 못 가요? 그러면 중개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하나씩 배워가는 거야. 이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대신 야는 우리가 이런 단어도 이따 공부를 해요. 자, 이거 살짝 한번 살펴보면 휴업은 뭐예요? 잠시 쉬는 거. 폐업은 아예 문 닫는 거. 그렇죠? 그럼 야가 다시 중개사무소를 하려면 야가 뭘 하냐면 개설 등록을 해야 돼요. 그럼 개설 등록하려면 요건을 갖춰야 돼, 안 갖춰야 돼? 갖춰야 돼. 그 요건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19쪽의 박스에 있는 이거예요. 그러려면 부칭 6조는 자격증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개설 등록 못해. 이제 이런 걸 배운다라는 거. 자, 휴업은 그러면 여기 있는 요 세 사람 다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통상 중개업을 하다가 보면 여러분들 이제 개론 시간에 이런 거 많이 배웁니다. 그렇죠? 그렇죠? 인생도 똑같잖아. 정점을 찍으면 바닥도 있고 바닥이 어딘지 주식하는 사람 너무 잘 알죠. 그죠? 자, 이렇게 내려가면 사람들이 뭐 해? 폐업하죠. 폐업한다고, 폐업할 수 있다고. 근데 경기 좋으면 또 개설 등록하면 돼. 근데 부칭 6조는 못해요. 그럼 야는 폐업 안 하고 뭐 해야 돼? 휴업하면 돼요. 이해됐죠?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살짝 여기에 가서 이제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부칭 6조는 휴업하는 건 관계없어요. 폐업하는 것도 관계없어요. 폐업하면 다시 개설 등록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어요. 그렇죠?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이거는 관계없어요. 자, 여기까지만 살짝 봤어요. 이런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금방 본 것처럼 여기에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걸 다음 한참 있어야 공부를 해요. 이 개설 등록하려면 무조건 누구여야 되느냐면 야가 되거나 야밖에 개설 등록 못해요. 부칙육주라는 이름으로 개설 등록은 할 수가 없어요. 자격증이 없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배우도록 하고, 자, 야가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해야만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개설 등록을 하려고 하면 아까 시험에서도 무슨 단어가 나왔냐면 아까 배웠던 거 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의장 누구였어요? 시도의사. 예외 국장. 시험 못 치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첫 번째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두 번째 부정행위 무효 처분일 플러스 5년. 이걸 결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개설 등록하려고 해도 야는 시험에서 결격은 몇 개밖에 없냐면 2개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 결격 사유는 총 몇 개가 있냐면 12개가 있어요. 12개. 많다가 아니라 매년 시험 문제가 나와. 매년 안 나온 적이 없어. 앞으로 안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나와. 무조건. 그냥 무조건이야. 박상철인가 모르겠다. 무조건이야. 자, 우리 교재 몇 쪽이냐면 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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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막 별표하고 싶다, 그죠? 하지 마세요. 왜? 이거 모르고 시험 치러 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책만 보고 있어 이거 다 몰라요. 지금 당연히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자 1번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미성년자. 절 봅니다. 자, 미성년자는 개설 등록 못해요. 어제 원장님이 묻더라고. 여러분한테 질문하다고. 미성년자 몇 세? 에이, 나는 어제 듣기 19세로 들었는데, 아니, 술집에 가보라 그렇게 술집에 가보니까 몇 세? 19세. 그렇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억 못할까봐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 아주 빨간 옷을 입고 계신 분이 2분이 계세요. 그냥 쳐다보지 말고 빨간 거 우리가 19금이라고 얘기하잖아. 19금. 자, 그러니까 요 결격 사유는 미성년자가 1번에 나오는데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취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사무소 개설 등록은 못해요.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여기에 적용될 때와 여기에 적용될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격증 취득한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렇지만 만 19세가 되지 않는 사람은 사무소는 개설 등록할 수 없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면 결격 사유. 이해됐죠? 자, 2번에 가봐. 자, 2번에 가보니까 피성년 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피한정 후견인이 누구고 피성년 후견인이 누구, 이거 시험 문제 안 물어. 이거는 원장님이 다 가르쳐줘. 근데 우리는 여기서 쉬운 말로 옛날에는 이런 말을 썼어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들어봤죠?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그냥 편하게 설명을 하면 어떤 사람이에요? 너무 심각하게 말하면 안 되고 조금 말을 정화를 해서 하면 여러분들이나 저나 보통 사람이에요. 그쵸? 보통 사람보다 더 잘난 사람, 조금 못난 사람, 못난 사람. 이 사람들은 몇 억짜리 집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중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해됐죠? 이게 결격이라는 거야. 자, 그 밑에 가보면 3번에 가보면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럼 여러분들 또 지금 공부하는데 탐구정신이 발휘돼. 집에 가서 네이버 아저씨한테 묻습니다. 파산 선고가 뭐냐고. 그런 공부하면 죽습니다. 파산 선고 뭔지 몰라도 돼요. 그냥 파산 선고는 파산 선고예요. 그럼 우리는 뭐까지 알면 되냐면 파산 선고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 자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 잘 관리 못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 자기 자산을 관리를 못해서 빚이 수십억이 넘는 사람이 이 수억짜리 매매하면 뭔 생각밖에 없어? 그쵸? 그래서 가는 중개업에 종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자, 요 글자를 다시 봅니다. 3번에 가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몇 줄 안 되니까. 몇 줄이 아니까 몇 글자 안 되니까. 다 같이 시작.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예요.
답을 가르쳐주면 재미가 없으니까 1번을 갖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성년자는 결격이란 말이에요. 그럼 야가 결격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성년이 언제 돼? 아, 내가 언제 되냐고 물었지. 세월이 지나가야 되지. 맞죠? 그러니까 다른 법이 없어요. 다른 내용이 없다고. 무조건 나는 성년이 돼야 돼. 뻥튀기 안 돼. 어제 원장님이 설명한 거 법정 대리인의 동의 이런 거 안 돼. 무조건 시간이 지나야 돼. 그래서 이름하여 세월 이야기다 하는 거야. 세월 이야기. 자, 두 번째 가보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의 개시 결정을 받으면 야는 중개업에 종사를 못해요. 그러면 야는 법원에서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종료 심판을 받아야 돼. 자, 세 번째 아까 읽었던 걸 다시 생각해 보면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은 언제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어요? 아, 답은 복권돼야 돼. 복권이 언제 되냐고? 나도 몰라. 복권돼야 되는 거야. 알아들었어요? 아, 자, 그래서 아주 지금 앞에 계신 선생님이 저를 수업을 재밌게 해주려고 엄청나게 지금 노력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또 되면 된다 그랬잖아. 그 복권이 아니에요. 그 복권이 아니에요. 자, 이 복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권리가 복원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파산 선고는 법에서 파산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럼 야가 권리가 복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짜리 로또 아니에요. 복권, 권리가 돌아와야 돼.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결격에서 벗어나는 건 뭐가 된다고? 복권. 자, 4번부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쭉 한번 얘기할게요. 이거는 우리가 천천히 배워야 돼요. 4번에 가보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플러스 몇 년이냐면 3년. 자, 1번, 2번, 3번은 뒤에 몇 년이라는 게 없었죠. 근데 갑자기 여기에서 몇 년이 나와요? 3년. 자, 4번에 가보면 금고 이상의 형은 뭐가 나와요? 집행유예. 집행유예가 또 뭔지 또 궁금하다 그죠? 또 네이버 아저씨한테 물으면 안 돼. 이런 건 수업 시간에 다 얘기해 줄게. 집행유예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돼야 돼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갑니다. 자격이 취소되고 나면 몇 년간의 결격이에요? 자, 요 똑같은 글자가 어디에 또 나왔어? 아니 아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시험을 못 쳐요. 시험만 못 치는 게 아니고 뭐도 못하느냐면 종사도 못해.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또 묻는 거예요. 우리가 12개를 안 배웠지만 아까 이게 자격시험 제도에 가보니까 아까 시험 못 치는 사람이 몇 사람이냐면 2사람.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시험 부정의 무효 처분 플러스 5년이.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런 걸 시험 문제에서 묻는 거예요. 자격 취소 플러스 3년은 시험도 못 치고 종사도 못해요. 그런데 요거를 갖다가 그대로 시험 문제에 뭐라고 내냐면 시험 부정행위 무효 처분을 플러스 5년은 시험도 못 치고 종사도 못한다라고 나오는 거야. 시험 부정행위 무효 처분을 플러스 5년은 시험은 못 치는데 종사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결격 12가지 이게 없어요. 이런 거를 공부한다고 지금 알아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린 지금 무슨 단어만 되면 결격 사유가 12개가 있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야. 지금 우리 몇 번까지 갔어요? 6번. 7번에 가면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자격정지라는 자격정지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격 취소라는 단어 있고 자격정지도 있어요. 자, 8번에 가보면 등록 취소 플러스 몇 년 돼 있어요? 내가 순수 책 안 봐도 이게 법인 조문에 있는 순수대로 따지면 똑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쭉 읽어보면 두 번째 줄에 가보면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몇 년? 3년. 그래서 등록 취소 플러스 3년이라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가요. 자, 9번에 가보면 엄청나게 긴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두 번째 줄에 가보면 업무정지 기간 나왔죠. 업무정지. 자, 그럼 우리는 여기에 단어를 보는 거예요. 아까 자격 취소란 단어도 나왔고 자격 정지란 단어도 나왔고 등록 취소란 단어도 나왔고 업무정지란 단어. 사람 골 때린다 그죠? 갑자기 무슨 이런 어려운 단어들. 그래서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공부를 살짝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런 중개 사무소가 있으면 여기에 있는 요 파는 사람이 있어요.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에 가보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있어요. 자, 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아까 몇 명으로 나눠져요? 맨날 묻는다고 맨날. 자, 요 3명이 있어요. 문제 없죠?
예. 자, 요 개업 공인중개사 밑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아까 요 용어의 정의 여섯 가지 중에 두 사람이 나와요. 소속 공인중개사만 나오나요? 중개, 보존. 요렇게 있어요. 자, 여기에서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단어 공부하는 거예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은 여기에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 야는 없어요. 요 자격증이 있는 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의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어요. 자격증인데 야가 엄청나게 나쁜 짓을 하면 뭐를 받냐면 자격이 자,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무서운 벌이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예요. 아까 봤잖아요. 자격 취소되고 나면 몇 년 동안 시험 못 쳐?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외울 때는 금방 아는데 다른 데 가서 이게 대입하면 이게 어렵다니까. 자격 취소 플러스 몇 년? 3년. 그럼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가 자격이 취소되면 3년 뒤에 시험 쳐야 돼. 자격증 한번 탄 사람이 3년 뒤에 시험 치면 합격할까 못할까? 100% 못해요. 공부 또 해야 돼. 그래서 제일 무서운 벌이 자격 취소예요. 자격 취소가 뭔지 알겠죠? 자격 취소는 오로지 누구만 당하느냐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당해. 없는 사람은 당할 수가 없잖아요. 자, 요게 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해서 중개사무소를 뭐 한 사람이에요? 개설 등록이에요. 자, 야가 등록을 했는데 요거 등록에는 야까지 포함이 돼요. 야만큼은 아닌데 나쁜 짓을 하면 뭐가 되느냐면 이게 달라요.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이게 이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요거를 정립시키려고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증 있는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면 뭐가 돼요? 자격이 취소가 돼. 자, 사무소를 개설 등록한 사람만 받는 거예요. 등록 취소는. 등록하지 않는 사람은 등록 취소란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럼 거꾸로 자격 취소가 센 놈입니까? 등록 취소가 센 놈입니까? 자격 취소. 이해됐죠? 자, 그러면 아까 한 얘기를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개설 등록하려면 아까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격증. 그럼 자격이 취소되면 저절로 뭐가 돼요? 요것만 갖고 얘기하는 거야. 자격이 취소되면 저절로 등록이 취소가 돼. 이해되나요? 이해 안 되면 다시 얘기해야 돼.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이 없으니까 등록이 저절로 취소되는 거야. 자, 반대로 이번엔 등록이 취소됐어요. 야, 자격증은 죽었을까 살았을까? 살아있어요. 이해됐죠? 그래서 요게 다시 절대적 등록 취소와 상대적 등록 취소로 나누어져요. 그러면 한글만 갖고 따져봐요. 절대적 등록 취소는 어떻게 느껴져요? 무조건 봐주는 것이 없다. 상대적 등록 취소는 봐줄 수도 있다. 이해됐죠?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자격증이 있는 애는 자격 취소도 사유에 해당이 돼요. 그 다음에 자격 취소만큼 아니고 나쁜 짓을 하면 뭐가 되면 등록이 취소가 돼.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자격 취소나 등록 취소보다 덜 나쁜 짓을 하면 뭐를 받냐면 업무 정지를 받아요. 이 단어가 구별이 안 되어요. 이 단어가 구별이 돼야 공부가 되는 거예요. 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하면 뭐가 돼요? 자격이 취소돼. 그만 우리 쉬운 말로 의사 선생님들 면허라 그래요. 면허. 아주 나쁜 사람 뭐가 돼요? 면허가 취소가 돼. 면허 취소만큼은 아닌데 좀 나쁜 짓을 하면 일정한 기간 동안 일 못하게 해. 뭐가 돼요? 업무 정지. 우리가 쉬운 말로 영업 정지. 이걸 구별해야 돼요. 자, 요 사무소 문을 닫는 건 뭐라고? 등록 취소. 지금 야를 갖고 설명한 거예요. 야를 갖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소속 공인중개사로 와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나쁜 짓을 하면 자격증이 있으니까 뭐가 되냐면 자격이 취소가 돼. 문제 없죠?
그럼 야는 등록 취소가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는 업무 정지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눈치만 빨라가지고 교수님이 질문을 해놓고 또 묻는 건 내 답이 틀렸을까 봐 또 바꾼다, 그죠? My way, 나의 길을 가야 돼. 자, 업무 정지 누구만 받아? 그림 봐. 업무 정지 누구만 받아? 개업 공인중개사만 받아. 그러면 여기 있는 업무 정지는 소공이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이 단어가 나오면 틀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뭐만 받으냐면 자격 정지.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하는 뭐밖에 하면 자격 정지밖에 없어요. 이해됐나요? 이걸 이해했는지 아닌지 요걸 갖고 또 물어보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여러분들 이해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중개보조는 자격 취소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이해가 하는 거예요. 자, 야는 등록 취소 돼야 안 돼요? 왜 안 돼요? 등록한 적이 없잖아. 이건 등록을 안 했으니까 등록한 적이 없잖아. 야는 업무 정지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 자, 아까 내가 뭐라 그랬느냐면 업무 정지 누구만 받아? 개업 공인중개사만 받아. 야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아니잖아. 업무 정지 안 받아. 이해됐죠? 야는 자격 정지 받아 안 받아? 왜 안 받아? 요거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는 단어를 자꾸 써야 돼. 자격 정지는 누구만 받아? 소속 공인중개사만. 이해됐나요? 그래서 야는 아무도. 그럼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보조원이 제일 좋네. 그렇죠? 아무것도 못하니까 아무것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이 안에는 무슨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의무가 있어야 처벌을 받는 거예요. 의무가 없으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는 의무가 없어요. 교수님 근데 내가 얼마 전에 해보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이 다 설명하던데 그거는 현실이고 법에서는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법하고 현실하고 차이는 여러분들이 조금씩 구별해야 돼요. 자, 그래서 다시 뭘로 왔냐면 결격사유. 이 단어는 어차피 오늘의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리 그 밑에 박스에 봐봐요. 우리 유인물의 밑에 박스. 유인물의 밑에 박스. 유인물의 밑에 박스. 지금 거기에 있는 단어가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따가 다시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할 거예요. 이게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자, 그래서 이런 12가지를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해당이 되면 사무소를 개설 등록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사무소를 개설 등록했어. 개설 등록하니까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 전체 여러분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는 게 뭔지 이해가 되셨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위에 가보니까 위에 있는 요 박스 위에 있는 요걸 보는 거예요. 요거. 자, 거기에 가보니까 업무 범위 및 겸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냐면 21쪽이라고 적어놔요. 21쪽. 21쪽. 자, 21쪽에 가보면 우리 교재 21쪽이에요. 자, 그냥 한번 구경만 해보는 거예요. 자, 21쪽에 가보면 06번 개업공인중개사에 뭔 단어가 나와요? 종별. 이 종별이 뭐냐면 이거예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사, 부칭 6조예요. 여기에 가보니까 종별에 따른 업무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이 업무 범위는 두 가지 범위가 있어요. 두 가지 범위가 있어요. 이 범위가 어떻게 나누어지느냐 하면 지역적 범위와 따라 적지 마세요. 그냥 구별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역적 범위와 업무 범위가 달라요. 우리가 요 앞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시 몇 사람으로 나누어져?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칭 6조, 야를 갖다가 종별이라고 표현해요. 업무지역 범위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여기에서 뭐를 느껴야 되느냐 하면 여기서 차이가 있잖아. 뭔 차이가 있어요? 자격증 있고 그죠?
그러면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 업무 지역 범위가 넓을까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범위가 넓을까요?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야들 둘이는 업무 지역 범위가 어디냐면 전국이에요. 야는 어디가 되느냐 하면 부칙 6조는 또 이제 여기 아까 공부했던 걸 이제 또 보는 거예요. 사무소 소재지 시도예요. 자, 그러면 사무소 소재 시도인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까 시도와 시군구를 구별했는지 아닌지를 이제 또 물어보는 거예요. 부칙 6조가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에 부칙 6조가 계세요. 그 사람은 어디에 있는 것만 중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시군구와 시도의 구별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 있는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 도 그랬죠. 그러니까 부칙 6조는 어디에 있는 것밖에 못하느냐 하면은 울산광역시. 이해됐죠? 네. 구가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격증이 있고 없고의 차이 이해됐죠? 이런 거예요. 자, 두 번째 업무 범위라는 건 요거는 겸업이란 얘기를 해요. 겸업.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중개업은 당연하게 여기 있는 요 세 사람 다 중개업을 해요.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 플러스 추가적으로 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겸업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몇 프로를 차지해요? 90 몇 프로를 차지하죠. 자, 여러분들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하느냐 못하느냐를 갖고 따지는 거예요. 요거를 따질 때는 이번엔 또 구별이 또 달라져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는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요 중개업을 하면서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상식이 틀리지만 우리가 다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자, 법인이 업무 지역 범위, 요거 말하는 요 업무 겸업을 말하는 거예요. 법인이 겸업 범위가 넓을까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가 범위가 넓을까요? 그냥 상식으로 대답하라 그랬어요. 누구라도 다 뭐라고 대답하냐면 법인이 넓을 거라고 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은 다 해요. 야는 겸업에 제한이 없다. 그러면 뭐냐면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하면서 이 넓은데 중개사무소를 하면서 옆에서 네일 아트 좀 같이 해도 돼요. 미장원 같이 해도 돼요. 사업자 등록금 따로 해도 된다는 거예요. 서점 해도 돼요. 시계 가게 해도 돼요. 와이셔츠점 해도 돼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증을 따로 내도 되고 사무소 안에서 되고. 이게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무소를 중개사무소로서 전용 해야 되는 의무가 없어요. 여러분들 중개사무소 가다 보면 담배 파는 집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쓸 수 있다고. 그런 거예요. 전용의 의무가 없어요. 같이 해도 관계없어요. 자, 그래서 야는 겸업에 제한이 없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부칙 6조는 겸업에 제한이 없는데 단 뭐는 못하느냐면 경매란 글자 공매란 글자가 나오면 이거 못해요. 나머지는 다 해요. 그런데 요 법인은 요 중개업 플러스 몇 가지밖에 못하냐면 6가지밖에 못해요. 그래서 우리 책에는 요 6가지가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가보면 21쪽에 2번 21쪽에 2번 원래 30회 시험 문제도 여기 시험 문제가 나왔지롱. 여기. 자, 그래서 야는 중개업 플러스 6가지를 하는 거야. 자, 여기 있는 순서는 제가 말을 만들기 위해서 조금씩 달리해요. 똑같은 애예요. 자, 첫 번째가 보면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는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임대 관리 및 부동산의 관리를 대행할 수 있어요. 그 글자 있죠? 네. 두 번째 어디 있는지 못 찾았어.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거래에 관한 상담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의 경영 기법 및 경영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요. 네 번째 주택 및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을 대행할 수 있어요.
다섯 번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을 할 수 있어요. 여섯 번째, 경매, 공매에 관련된 권리분석, 취득알선, 매수 신청, 대리를 할 수가 있어요. 법인은 몇 가지밖에 못해요? 여섯 가지. 이 여섯 가지를 외워야 돼. 그냥 나중에 그냥 수도 없이 해요. 이런 게 있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 공인중개사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 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라는 게 차이가 있다는 걸 조금 느꼈다, 그죠?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로 다시 가서 지금 여기 있는 요거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나눠준 유인물. 자, 유인물에 가보니까 두 번째 줄에 뭐가 나와요? 중개사무소. 자, 사무소는 몇 개 두면 될까요? 사무소 몇 개 둬요? 개업공인,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무소를 몇 개 둬요? 한 개밖에 못 둬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1등록 1사무소의 원칙이라 그래요. 그냥 따라 적을 거 없어. 1등록 1사무소 원칙이에요. 등록을 몇 번밖에 못 해요? 사무소 몇 개밖에 못 해요? 한 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걸 갖고 또 이래서 이런 걸 갖고 또 공부를 하는 거예요. 어떤 공부를 하느냐면 이런 공부를 해요. 등록을 두 번 하면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이중 등록이라고 그래요. 자, 두 군데 일을 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두 군데 일하는 거. 저쪽에 글자 안에 다 숨어 있다니까. 두 군데, 요 사무실에도 근무하고 요 사무실에도 근무하는 거. 이중 소속. 사무소를 두 개 두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잘했다 잘못했다 잘못하는 거예요. 이것도 안 돼요. 임시중개시설물. 쉬운 말로 떴다방, 다른 말로 파라솔. 뭔지 몰라? 분양하는 데 가면 그거 명함 나눠준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큰 벌이에요.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돼요. 이 법을 공부를 하다가 보면 현실하고 100% 일치한다, 일치하지 않는다, 일치하지 않는다. 근데 그걸 갖고 와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거 넣어놓으면 큰일 납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그죠? 다른 그림은 안 보여. 그래서 이거는 빨리 버리셔야 돼요. 이거 사무소 두 개 가지면 돼요. 자, 계약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 다른 말로 이걸 우리가 이중계약서.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다른 말로 고치면 뭐가 냐면 다운계약서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큰일 나요. 근데 우리가 실가 신고 거짓말로 하잖아. 잡히면 죽습니다. 엄청나게 큰 벌을 받아요. 그래서 이걸 이중계약서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요 글자를 칠판에 내년도 10월 31일인가가 시험이 될 거예요. 그때까지 칠판에 제가 100번 적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 그 말이 중요해. 그래서 요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걸 하다가 잡히면 저쪽에 있는 글자를 또 갖고 오는 거야. 절대적으로 등록이 취소돼요. 사무소 문 닫아요. 자격증은 안 날아가요. 자격증이 그렇게 쉽게 날아가지는 않아요. 자격증이 날아가는 사유는 딱 5개밖에 없어요. 자, 이 아들 둘이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약해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예요. 이것만 받는 게 아니고 이제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야는 1년 이하에 이런 걸 받아요. 무섭죠?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최근에 딴 사람들은 법대로 하는 거야. 무서운 거예요. 근데 현실에서는 실제로 이걸 자주는 적용을 하지 않지만 걸리면 법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최근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10년 이내에 딴 사람들은 너무너무 조심스럽게 고객들의 편리를 생각을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게 해요. 근데 옛날에 했던 사람들은 조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안 합니다. 겁이 나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걸 알면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봤을 때는 이게 아주 간단하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건 만만하지 않아요. 뭐라고 묻느냐 하면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을 2번 한 사람은 행정처분에선 등록 취소 처분 사유에 해당이 되며 행정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된다. 말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외우고 있으면 이중 등록은 등록을 취소해야 되고
요거는 요렇게 된다는 걸 풀어서 적는 거예요. 근데 칠판에서는 그걸 적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요렇게 설명하는 거야. 요렇게 설명을 하는데 요걸 갖다가 원문으로 적으면 또 못 따라와서 이게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러니까 틀리는 거야. 요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 뭐라고 시험 문제를 내느냐면 요거 잘 봐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이중계약서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요걸 갖다가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가 작성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이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 문제를 낸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려요. 지금 갑자기 뭔 얘기를 하다 여기로 왔나냐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이게 7번에 중개사무소 이전에 가는 거. 이거 사무소 이전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배우고 집 이사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좀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가보면 우리 다시 여기로 왔어요. 자, 여기로 왔어요. 뭔 말인지 알죠? 유인물 위로 왔다고. 자, 그 다음 뭐가 나와요? 고용인이에요. 자, 고용인은 누구를 얘기하면 야들 둘이를 누구라고 표현하면 야들 둘이를 누구래요? 고용인이라.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 보조원을 누구로 한다고? 고용인이. 자, 그러면 여기로 또 와서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법인인 개업공인사와 부칙 6조가 있는데 야들이 여기에 있는요 고용인을 고용해야 될 의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 하는 사람이 있잖아. 그러니까 의무가 없지. 그러면 2명만 데리고 일해야 될까? 5명만 데리고 일해야 될까? 제한이 없을까? 제한은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야들이 여기 있는 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야를 데리고 일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되느냐면 요런 단어가 나와요. 데리고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고용신고를 해야 돼. 고용신고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업무 개시 전까지 해야 돼. 자, 고용신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고? 업무 개시 전. 조금 이따가 물을 거예요. 좀 이따 물을 거예요. 자, 야들 둘이가 요 사무실에 근무하다 여기 그만둘 수 있어요, 없어요? 야가 그만둘 수도 있고 야가 니 나가글 수도 있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 데리고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돼요? 고용신고. 자,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뭘 해야 돼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를 해야 돼요. 자, 고용신고 언제까지 해야 된다 그랬어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까지. 자, 그 다음 단어로 가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며칠 이냐면 10일 이내 해야 돼. 자, 숫자 나왔죠? 며칠이라고? 10일.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며칠? 10일. 그러면 시험 문제를 낼 때 이 10일을 다른 숫자로 고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라고 내느냐면 야 다르고 야 달랐단 말이에요. 그 또 물어봐요. 고용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그냥 하면 안 돼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이에요. 이게 달라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10일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 시험 문제 틀리게 할 때는 숫자를 틀리게 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가 뭐가 있냐면 야들 둘을 합치는 거야. 고용신고나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고용신고 언제까지 해야 돼요? 업무 개시 전. 고용관계 종료일은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고용관계 종료일로부터 며칠? 10일. 요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선풀이하게 아는 거는 절대로 공부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 근데 지금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자, 그 밑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휴업 폐업. 자, 휴업 폐업은 뭔지만 그냥 알고 넘어가자고. 잠시 쉬는 걸 말한다고 휴업. 완전히 문 닫는 걸 폐업. 자, 그 다음에 우측에 업무 위탁 수수료 교육제도 포상금은 살짝 넘어가고 자, 밑으로 내려오면 이제 여기 글자 밑에 가보면 의무가 이만큼 있어요. 그렇죠? 자, 이 내용들인데 이 내용은 다 볼 수가 없고 자, 이제는 오늘의 여러분들하고 이 내용들에서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번 마무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우측에 그 밑에 박스에 가보면 밑에 박스가 나와요. 자, 거기에 있는 요 박스의 단어를 빨리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위반시라는 거, 위반시. 찾으셨죠?
자, 이게 칸이 몇 칸이 나오냐면 10칸이 나와요. 10칸. 밑으로 10칸이 나와요. 밑으로 10칸. 자, 아니요. 자, 유인물. 자, 유인물. 자, 여기에 가보면 위반시가 나오는 거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의무가 있어야 뭐가 나와요? 위반. 이해되죠? 그래서 이 의무들이 이런 게 있다고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다 이게 우리가 다 의무들이에요. 이런 의무를 이제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든 거 잘못했단 말이에요. 잘못했는데 우리가 용돈 줘야 돼요. 엉덩이 한 차를 맞아야 돼요. 이 엉덩이 한 차를 맞는 게 시험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면 뭐를 받냐면 행정벌이라는 걸 받아요. 그거 보면 다 있죠? 네. 자, 그 밑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행정처분이 나와요. 크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행정벌은 다시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로 나누어져요. 너무 어렵다, 그죠? 그러면 이거 잘 봐요. 요 몇 글자? 그냥 알아죠. 근데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 아까 적다가 보면 아까 저쪽에 있는 글자가 이게 다시 일로 온다는 얘기예요. 다 이거랑 관련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행정형벌은 다시 이해되나요? 이런 글자가 있어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 여기 하나가 뭐가 있냐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게 어디에 나오느냐면, 자, 우리 교재 49쪽. 보기만 해도 아이고, 그죠? 표시하지 말고 다 외워야 돼. 그냥은 못 외워요. 근데 아까 여러분들 봤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한 번 묻는 게 아니고 매번 물어요. 자, 아까 외웠던 거 쉬운 거 물어요. 어려운 거 안 물어요. 자, 쉬운 거. 자, 원칙적인 시험 시행 기관의 장 시도지사. 예외 국장. 시험 못 치는 사람 몇 사람? 첫 번째, 자격 취소 플러스 3년. 또 하나, 시험 부정의 무효 처분 플러스 5년. 이렇듯이 이걸 계속 여러분한테 제가 질문을 해요. 그래서 이거 금방 외워요. 이거를 보고 외우는 사람은 이건 천재도 아니죠. 못 외워요. 이걸 어떻게 외워? 근데 이걸 금방 외우게 해드려. 이런 건 걱정하지 말고 이거를 알아는 거예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거를 뒤에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공부 못하는 사람은 뒤에 있는 거 열심히 외워. 이거 외우면 뭔지를 모르는데.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징역 또는 벌금이에요. 여기 또는 하고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돼. 자, 행정질서벌에 가보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냐면 과태료라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위에는 행정형벌이 더 무서운 거예요? 행정질서벌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쵸? 위에 게 훨씬 무거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위에 거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행정형벌을 여러분들이 49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만 받죠, 그죠? 자, 한 장을 넘겨봐요. 50쪽에 뭐가 보여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기절하고 싶습니다, 그죠? 이거 금방 외워요. 이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신신당부를 드려요.
이 지금 몇 줄까지 내려왔어요?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내려왔어요. 제가 10줄까지 간다 그래서 이거를 제발 좀 빨리 외워달라는 거야. 뒤에 거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앞에 거를 외워달라는 거야. 이게 안 외우면 이게 뭔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에서는 고맙게 여러분들이 기절할까 봐 500만 원 이하의 가태료와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는 책에 안 실어놨어. 기절해서 집에 갈까 봐 금방 외우게 해드린다고. 이거 걱정하지 말라고. 자, 그래서 요거를 행정벌이라고 그래요. 자, 요거와는 별개로 행정처분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러분들 나눠준 유인물 봐야 돼. 유인물 꼽으면 다 있어. 유인물 봤죠? 자, 다시 두 칸으로 나눠져요. 자, 다시 두 칸으로 나눠져요.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취소와 정지. 자, 농담이에요. 저 서부 경남에서는 정지를 뭐라 그래요? 뭐가 정지야? 부엌이에요. 그렇죠? 아, 근데 그 정지는 아니에요. 자, 요 취소와 정지로 났는데 취소는 다시 이제 뒤에 취소란 글자가 나오는 거예요. 저쪽에 보면 있어. 무슨 제일 무거운 게 뭐라고? 자격 취소. 자, 그다음 뭐가 있어요? 등록 취소. 자, 등록 취소는 다시 절대적 등록 취소와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요건 별로 중요하진 않는데 요 밑에 가보면 아까 뭐가 있냐면 거래정보사업자가 있었어요. 아까 광고하는 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가 있어요. 아,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여섯, 일곱, 8개 나왔네. 그렇죠? 2개 남았어. 자, 정지. 저쪽에 봐. 저쪽에 정지가 2개 나와. 뭐가 있어요? 자격 정지와 뭐가 있어요? 업무정. 이게 공인중개사법에 제일 중요한 파트가 이 파트예요. 이 파트.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한테 절대로 겁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책을 넘겨봤을 때 너무 어렵게 느껴져요. 한 개도 안 어려워요. 제가 시험 치러 갈 때까지 칠판에다 이걸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0번 적어요. 100번. 근데 여러분들이 100번 적는다고 하니까 어떤 생각을 가지겠어요? 아이고, 나는 막 지금은 안 하고 나중에 시험 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외워야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이게 외운다고 맞추는 게 아니라니까. 외우는 거는 기본. 외우고 나서 이걸 뭘 해야 돼요? 활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거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우리가 47쪽 갑니다. 자, 교재 47쪽. 자, 2번 가볼게요. 2번 47쪽에 2번 박스 보이죠? 자, 거기에 가보니까 첫 번째 건 빼고 중간에 거 가니까 뭐가 나와요? 행정처분. 자, 거기에 뭐가 보여요? 등록 취소. 그 다음 무슨 자가 보여요? 업무 정지. 그 다음 무슨 글자가 보여요? 자격 취소. 그 다음 뭐가 보여요? 자격 정지. 그 다음 뭐가 보여요? 지정 취소. 47쪽의 중간에 박스의 두 번째 줄을 봐, 두 번째 칸을 봤어요. 그죠? 자, 그 밑에 내려와 봐요. 자, 그 밑에 내려오니까 4번. 행정처분 사유, 동그라미 1번. 자, 뭐라고요? 절대적. 자, 이거를 갖다가 절대적 등록 취소라는 단어도 쓰고 기속적 등록 취소라는 단어도 쓰고 필요적 등록 취소라는 단어도 쓴다고요.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거 보니까 밑에 보니까 박스가 또 장난이야, 장난 아니야? 장난은 이거 다 외워야 돼. 근데 5초도 안 걸려, 외우는 거는. 근데 이걸 외우고 나서 활용하는 건 자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한 장을 넘겨봐요. 자, 한 장을 넘겨보니까 자, 동그라미 2번 보이죠?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 또는 재량적 등록 취소 또는 임의적 등록 취소. 뭐 별표 만개 하고 싶어요.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와 보니까 동그라미 3번에 박스가 2개로 나눠졌다. 그죠? 좌측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격 취소. 자격 취소는 요 사유밖에 해당이 안 돼요. 요거밖에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우측에 뭐가 보여요? 자격 정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
수업 마치고 나면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자기 걸로 만들어야 수업 시간에 이 단어가 아까도 여기에 결격에 가도 이 단어가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앞뒤가 연결이 안 돼. 이 단어라는 걸 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정확하게 용어의 정의부터 인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수업을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저랑 수업을 했지만 혹시 나중에 오는 사람은 이 내용을 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월 달에 이런 거 설명할 수가 없다고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공부할 수 있으라고 이거를 촬영을 하는 거예요. 다른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었으면 따로 안 해도 돼요. 이거 따로 공부 안 해도 된다고. 요거는 아셔야 돼요. 그렇죠? 10줄 이거 빨리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